지금 삼천리 강산에는 새봄이 왔습니다. 봄은 세 가지의 덕을 지닌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명의 봄이요, 둘째는 희망의 봄이요, 셋째는 환희의 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봄꽃이 피어납니다. 먼저 멋진 매화꽃이 피어났고 지금 개나리, 벚꽃, 목련, 진달래 등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봄꽃을 일반적으로 시인들은 수줍음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봄꽃은 수줍음이 없는 당당한 꽃이 아니겠습니까? 봄꽃의 특징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어납니다. 모진 지난 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여 잎보다 먼저 꽃이 오롯이 피어나서 나 좀 받아오라고 뽐내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러분들은 이 봄꽃처럼 당당하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보건환경학부 학생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체의학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의는 첫째, 하늘, 자연과 인간, 둘째, 자연의 선물과 건강요소, 셋째, 생활과 건강, 넷째, 인간생활과 자연적인 욕구, 다섯째, 삶은 건강관리, 여섯째, 동서양의학의 특징, 일곱째, 대체의학 분야와 대체요법, 여덟째, 대체의학의 역사와 요법 분류, 아홉째, 대체의학의 필요성, 열번째, 서양의 대체요법과 치료효과, 그리고 마무리의 순으로 강의하겠습니다. 하늘, 자연과 인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늘과 자연, 그리고 인간, 천지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인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주 속에서 태어났고 우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주 영향을 받는 존재, 즉 우주 지배를 받는 존재라는 게지요. 내 삶과 죽음이 우주에 달려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소우주, 즉 낮생명이라 하고 자연을 대우주, 즉 온생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주론, 코스몰로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론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요. 왜냐하면 우주와의 관계 설정,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내 자신의 존재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나의 존재의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란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란 아이덴티티, 이는 확인하다라는 말로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인간의 정체성, 기업의 정체성, 군대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 등 다양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 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즉 나는 누구인가? 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일이 누구에게나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주론, 더 나아가 한국 역사 등을 통해 정체성을 알면 알수록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론을 보면 동서양이 다르고 종교마다 다릅니다. 기원전에 엠페도클레스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지수와 풍, 즉
흙, 물, 불, 바람 등 4개의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고, 피타고라스는 수, 데모크리토스는 원자, 중국 사상은 오행의 5가지 요소로 만물이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주의 질서를 벗어나 욕심을 부리면 재앙, 즉 징벌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낯생명인 인간이 건강해야만 온 생명인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발광체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반사체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이 그림처럼 아슬아슬하게 고개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1920년 저술한 쾌감 원칙의 비안에서 인간에게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2개의 대립된 본능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의 본능인 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인 타나토스의 둘로 나누는데, 에로스는 탄생, 존재, 사랑, 시작 등을 나타내고 타나토스는 죽음, 무, 파괴, 종말 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본능이라는 게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하면 본능적으로 죽을 때까지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프면 살려고 그렇게 용을 쓰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지 않았는데도 죽음이 순간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충동, 즉 타나토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을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이러한 죽음의 충동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의 충동을 이겨내야 하는데도 나도 모르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하며 타나토스에게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인간은 에로스에 이끌려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타나토스의 영향을 받아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카스파르 다비트 프리드리히가 그린 교훈적 낭만주의의 그림으로 유명한 안개 속 방랑자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색깔이 거의 없고 모노톤 흑백입니다. 색을 작게 쓰면 생각의 갈래를 모아주기 때문이지요. 앞에는 바다인지 안개인지 물인지 산인지 험준하게 이를 데 없는 곳에서 한 남자가 발을 앞으로 딛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자살할 것 같지가 않지요? 이 그림이 유명한 것은 인생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어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그리고 낭떠러지도 만나게 됩니다. 이때마다 지팡이를 짚고 턱 버텨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하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면 또다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경험적이지 않아서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어려움의 파도 밑에 들어가
휩쓸릴지라도 직시하며 어려움의 파도를 타게 됩니다. 힘이 들지만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이 그림은 인생이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고난을 극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건강학을 공부하려면 자연의 선물과 자연건강 요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있는 자연건강밥들도 자연의 선물을 응용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연의 선물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자연의 선물은 지수화풍으로 신선한 공기, 순수한 물, 햇빛, 음식을 말하죠. 이 자연의 선물을 이용한 자연건강요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필요한 5가지 자연 요소와 여기에 따른 우리 사회의 자연건강 방법을 보면 첫째, 물로 미네랄수, 알칼리수, 정수기수, 약수, 산수 등이 있으며 둘째, 공기로 풍력과 적절한 일광욕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운동으로 평상, 경침은 오동나무 베개를 말합니다. 분노운동, 배복운동, 현수운동 등을 말할 수 있으며 네 번째는 음식으로 현미, 보리, 잡곡, 감자, 양배추, 양파, 샐러리 등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으로 마인드 컨트롤, 자율훈련, 단전호흡, 명상요법, 감사의 마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연과 관련하여 뉴 스타트 운동이란 것을 들어보았습니까? 과거에 이상구라는 의사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공영방송에 나와서 뉴 스타트 운동을 부르짖은 적이 있습니다. 뉴 스타트란 8가지 요소들을 묶은 약자로 N은 뉴트리션의 영양, E는 엑서사이즈 적당한 운동, W는 워터의 맑은 물, S는 선라이트 햇빛, T는 템퍼런스의 절제, A는 에어의 맑은 공기, R은 레스트 휴식, T는 트러스트 신뢰 또는 믿음으로 이 8가지의 영문 머리 글자를 모아 하나의 단어로 만든 것입니다. 이 8가지 요소들이 손상된 유전자를 회복시켜 잃었던 생명을 되찾아 새로운 삶을 누리게 해주고 모든 환자들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천연의 기운을 이용하여 건강과 질병을 치유하는 필수적인 8가지의 요소라고 이상구 박사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채식을 강조하며 육식을 배제하자고 주장하였는데 많은 의사와 영양학자 등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적인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실천하면 암 환자들이 치료되고 질병이 치료된다는 의학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소들은 질병 치료의 의학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학의 요소들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보건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는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생활과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은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땅이 있으며 하늘의 햇빛과 공기 그리고 땅의 물과 음식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은 신선한 공기를, 8 내지 12시간은 햇빛을, 물속에는 한 번에 20 내지 30분 이상 있지 말아야 하고 하루에 약 60분 이상 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건강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 정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몸이 육적으로 튼튼하면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고, 질병이란 괴롭고 앓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란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서 낫게 하는 것이고, 자연건강학 즉 대체의학은 우리의 육체를 튼튼하게 해서 앓지 않도록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괴롭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내 건강은 내 책임이므로 내 자신이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연의 법칙, 즉 공기, 물, 땅, 햇빛, 음식, 수면, 운동 등에 따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탈되어 병에 걸리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이 우리 삶의 두 바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집은 몸이므로 몸이 튼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몸이 외부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 마음과 영혼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도 항상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집과 같이 통풍도 잘 시키고 청소도 잘하고 해충도 잡아내고 공격을 받아 무너지려고 하는 곳은 수리도 하고 정보도 잘 수집하고 마지막에 기둥이 아주 낡아 무너지려고 하면 교체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해롭게 하는 흡연이나 지나친 음주 등으로 몸을 스스로 흔들리게 하거나 무너뜨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반대로 마음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므로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닦아야 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면 몸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 마음이 마구 요동치고 날뛰면 몸이 어수선하고 불안하여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꽉 붙잡아 잠잠케 하고 고요케 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의 안테나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병이 없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병은 우리 생활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자연은 아주 엄격합니다. 자연의 질서를 거스를 때 병이 발생하고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는 사람은 질병과 질환 형태의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의 법칙에 따르기만 하면 질병은 치료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간 생활과 자연적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본 욕구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과 소유의 욕구,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 실현 욕구, 이렇게 5단계를 매슬로우는 인간의 기본 욕구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자연적인 욕구를 보면 이 호흡, 갈증, 굶주림, 수면, 성적 욕구를 들 수가 있는 게지요. 이 호흡, 갈증, 굶주림, 이 수면은 자신의 삶을 지속하는 욕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성적 욕구는 건강과 자손의 번식을 유지하기 위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인 욕구 이외에는 모두 욕심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노력은 적게 하고 큰 성과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신의 능력을 벗어나는 것을 욕심, 이렇게 부르는 게지요. 이러한 욕심은 부리면은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러한 욕심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죠. 그래서 이 욕심을
내 속에 집어넣고 탈출구를 못 찾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질병도 보면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육체적인 질병, 하나는 정신적인 질병,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도 육체적인 암이 있고 정신적인 암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암은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이런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몸이 아프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암에 걸려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적인 것도 욕심이나 마음, 화, 노여움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정신에 독이 되어 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되고 정신적인 암에 걸려서 나중에 자살하게 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암에 걸려서 죽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게지요. 다음에는 삶은 건강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질병도 보면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 이제 전염병입니다.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했는데 이제 감염병이라고 오늘날은 부르고 있는 게죠. 이 감염병은 급성병입니다. 급성병이기 때문에 단박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게죠. 그리고 비감염병, 암이나 당뇨나 이런 전염이 안 되는 병을 비감염병 이렇게 부릅니다. 또 만성병이라고 또 부르는 게죠. 이 만성병은 이제 천천히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지요. 그런데 이제 이 감염병이 잘못되면 이것이 이제 점진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고 이 비감염병이 또 급성이 되면 단박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게지요. 이런 병은 사람마다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병이지만 일반 비감염성 병 같은 경우는 상대적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병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은 이제 병이 가지고 있는 거고 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없다고 할 수가 있는 게지요. 그래서 건강 염려증에 걸려 가지고 날마다 병원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제 병이 없는데도 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죠. 이 치료 행위도 보면 서양요법과 동양요법 크게 나누면 서양요법과 동양요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양요법은 이제 이종요법이죠. 이종요법은 반대로 쓰는 겁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써서 열을 떨어뜨린 거고, 이 동종요법은 같이 쓰는 겁니다. 열이 나면 열이 나는 걸로 이렇게 쓰는 게죠. 이 서양에 가면 동종요법이라고 이런 요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열치열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여름에 뜨거운데 뜨거운 이제 음식을 먹고 또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제 동종요법이죠. 치료 방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요법에서 민간요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오랫동안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치료법인데 학문적 토대와 과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법을 이제 민간요법. 자연요법은 인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을 향상시켜주는 치료법을 자연요법이라고 합니다. 또 대처요법. 이제 서양의 이제 의사들이나 이제 동양의 이 사람들하고 이제 개념이 이제 다른 게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대처요법이라서, 대처요법이라는 것은 서양 요법은 수술이나 약을 쓰지 않습니까? 또 주사를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처요법은 이제 수술이나 주사, 약품을 쓰지 않고 체질을 개선시키고 자연 치유력을 높여 질병을 치료하는 어떤 의료요법, 이런 요법을 대처요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건강을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꼬마 같은 경우에 아프다고 하면 엄마들이 빨리 이제 병원에 가서 그걸 상황을 파악해서 치료를 해야지, 그냥 엄마들이 이렇게 좀 무관심하고 하면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건강은 이제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양과 서양 의학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동양의학, 동양 쪽의 의학은 건강 중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한의학이나
이제 인도 가면 아유르베다나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건강 중심으로 또는 장부 중심이죠. 오장육부 그러지 않습니까? 장부 중심이고, 이 서양의학은 병 중심입니다. 병, 어떤 질병이 발생했다 하면 그 병을 집중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서양의학은 뇌 중심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이 나면 빨리 이제 치료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서양의학이 이제 쉽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건강은 한데 더 건강하게, 몸이 허약해서 건강하게 쭉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은 이제 보약을 먹는다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동양의학으로, 건강하려면 동양의학으로 이 치유하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동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의학이 있기 때문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제외한 그런 의학을 따로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자연 건강학을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대체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서양 사는 사람들이 얼터네이티브 메디슨 해가지고 이제 대체의학이라고 이제 부른 거죠. 이 서양의학에 대한 대체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명칭으로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의학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료 비용이 싸다는 거, 또 하나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은 알아두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특징인데, 대체의학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번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원료만을 이용하고 부작용 및 합병증이 거의 없고, 기계적인 방법, 주사나 삽입, 수술, 이거 쓰는 것은 서양의학이거든요.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죠.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로 서서히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이제 또 환자를 갖다가 이제 뭐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환자를 가르치고 이제 계명도 하고, 이런 대체의학은 어떤 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 전체를 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연 치유력을 보강하여 병을 치유시키기도 하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의학 분야와 대체요법을 조금 자세히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과학기술에 따르는 서양 대체의학과 또 전통에 따르는 동양 대체의학, 그러니까 의술은 서양 의술도 있고 동양 의술도 있고, 또 각 지방 같은 데 가면은 또 의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민간의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과학기술에 따르는 서양 대체의학은 이렇게 과학기술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양의학에 접목을 시킨 거죠. 한 예로 중금속 제거요법, 해독요법, 최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최면요법, 그 다음에 영양보충요법, 그 다음에 효소요법, 또 뭐 신경치료, 그 다음에 자발요법, 뭐 생체 되먹이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들 수가 있는 거고, 동양 대체의학은 아유르베다 인도의학, 침뜸요법, 그 다음에 자연의학, 그 다음에 꽃요법, 향기요법, 뭐 반사요법, 또 동양과 서양이 접목된 대체의학, 그런 것은 이제 동종요법, 그 다음에 식이요법, 절식요법, 그 다음에 광성요법, 고열요법, 이런 것들을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통에 따르는 대체의학은 각 나라 지역마다 이제 요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르네오 가면 보르네오 의학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의학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요즘도 이제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의료법에 인정을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을 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아니면 펼 수가 없도록 이렇게 의료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유를 갖다가 한번 들어보면, 일제시대와 전쟁, 또 그리고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철저히 우리 민족의 어떤 전통을 부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진부하고 낡은 것이라고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래도록 전해오던 문화는 마구잡이로 파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양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울타리가 무궁화나무로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경제 개발하면서 전부 베어내고
흙담이나 돌담으로 다 만들었던 게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무궁화나무가 집집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이제 무궁화꽃이 되어 있는 게죠. 이와 같이 다 우리가 우리나라 것을 많이 이제 파괴를 시킨 게죠. 그 결과 지금 우리 사회는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제 아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이제 교훈 삼아 가지고 앞으로 더 좋은 이제 나라를 이제 만들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하는 게죠.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이제 세계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화 시대는 이제 어떤 독특한 것이 이제 각광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여러분 보면 알지만 우리나라 국악 지금 세계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독특한 것, 신기한 것, 새로운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키고 가꾸고 돌보고 이제 이래야 이제 되겠죠. 다음에는 대체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체의학 역사 중요합니다. 대체의학은 여기 나와 있지만 서양의학을 제외한 의학 모두를 말하므로 역사는 아주 깊습니다. 아주 과거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전부 다 대체의학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대체의학의 역사는 나라마다 지역마다 아주 다릅니다. 이 대체의학의 책은 이 동양의학의 모든 책의 바탕은 황제내경입니다. 황제내경.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것은 BC 2, 3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저자가 미상이에요. 저자가 없어요. 황제가 기백이라는 인물에게 문답식인데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근데 이 책이 전부 요즘 보면 이제 뭐 한의사나 그러면 일반 동양 전통이나 그 다음에 대체의학이나 자연건강학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봅니다. 이 책은 소문과 영추. 소문은 한약편입니다. 한약편. 영추는 침구, 뜸이죠. 침뜸을 하는 것이 영추편. 소문편은 한약편인데 각각 8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황제내경, 그죠? 이 소문편이고 여기는 영추편 이렇게 책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황제내경이라는 거 한번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대체의학고 요법의 종류가 전통적인 요법은 뭐가 있느냐는 게죠.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사열 이렇게 침을 여러분들 보면 뭐 체한다든가 하면 여기 사열침으로 하지 않습니까? 사열요법. 그 다음에 약초, 약을 먹지 않습니까? 산에 가서 약초 뽑아가지고 그 약초요법. 그 안마라는 것은 이제 체조입니다. 우리는 안마하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하도 전통이라 싫어해서 요즘 이걸 갖다가 마사지, 영어로는 마사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안마 그런 거죠. 이 도인체조. 그 다음에 이제 침 넣는 거, 침술. 그 다음에 뜸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통적인 이런 요법은 5가지예요. 5가지. 여기에서 전부 다 파생이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 우리 사회 같은데 보면 수지침 그러잖아요. 수지침 하면은 이 침술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본은 침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런 치료 수단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 5가지 중에서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볼 때 이런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할 때 중국의 이 중원 북경지방을 중심으로 이걸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기백이라는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졌을 때 기백이 대답하기를 이 지방 방향에 따라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쪽 동쪽지방은 이 북경의 중심이니까 동쪽지방은 우리나라나 뭐 일본 이쪽이 동쪽지방 아닙니까? 이런 지방은 짠 음식을 많이 먹는다. 생선을 먹고 소금과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염분이 많이 든 음식을 먹어서 혈액이 끈끈하고
탁하여 기혈순환이 좋지 않다는 게죠. 종기도 잘 나고. 그래서 여기 가면은 이런 사열요법을 발달이 됐다는 거죠. 여기도 동쪽지방 생선등 짠음식 사열 이렇게 됐지만 이 사열요법이 발달을 했고, 이 서쪽지방은 봄 알지만 티베트나 몽고 아닙니까? 이런 데는 사막과 구릉지대에서 동물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육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그럼 기름기를 많이 섭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기 등 사소한 질병에는 강하지만 병에 걸리면 이제 내장병이 된다는 거죠. 이 내장병을 이제 다스리려니까, 치료를 하려니까 여기에서는 쓰는 것이 발달한 것이 이런 약초법이 이제 발달을 하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은 동남아 지방 아닙니까? 동남아 지방 같은 데는 고온 다습하지요. 그래서 토지가 비옥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음식, 과일 같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신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그 결과 질병은 근육통이나 근육마비 등이 많이 생겨서 여기에서는 이런 침술이 이제 발달했다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쪽지방, 이 북쪽지방은 시베리아, 그죠? 시베리아 같은 데는 고도가 높고 춥지 않습니까? 춥고 겨울도 길고 또 유목민도 많고 유제품도 많이 먹고,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내장이 차가워진다는 거죠. 차가워져갖고 한병에 많이 걸린다는, 겨울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제 감기에 걸리는 한병에 많이 옛날에는 이제 걸렸습니다. 이런 데는 이제 따뜻한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치료술이 이런 뜸요법이 이제 발달하였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중앙지방, 북경이나 상하이 이런 쪽 중앙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온도 적당하고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고 음식도 여러 곳에서 들어오니까 다양하고 이런, 또 육체 노동보다는 정신 노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겉은 건강해 보이지만 팔다리가 무기력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큰 질병보다는 골골거리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서는 안마술, 여러분 마사지죠. 마사지가 발달하였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법을 쓰는데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침, 이구, 삼복약. 그러니까 병이 나면 제일 먼저 침을 맞는다. 침을 맞고 그 다음에 뜸을 뜨고, 그래도 안 났으면 약을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의원 가면은 그냥 한약부터 많이 먹지 않습니까? 왜 한약부터 먹습니까? 침을 맞고 그래도 안 낫고 뜸을 뜨고 해서 안 났으면 이제 한약을 먹으라는 게죠. 이 치료법이. 그런데 한약값이 비싸니까 실제 돈 벌기 위해서 한약을 먼저 처방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뜸요법, 침요법이 거의 사라졌어요. 옛날에 그걸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의사들이 이걸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의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판례에 따라 판례를 가지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법에서는 유사 의료 행위라고 해서 유사 의료 행위인데, 그것이 법에는 있는데 지금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행을 않고 이제 있는 게죠. 그 다음에 대체의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체의학은 실제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모든 의술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걸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어떤 질환이 생길지를 모르니까 그걸 보존을 하고 의술은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모든 병들의 원인은 내 생활 습관에 따라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업자득으로 생기는 이제 병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서양 의술은 이제 미세하게 분석하고 치료하는 것을 잘 하죠. 그렇지만 몸 전체를 좋게 해서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은 조금
미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해서 서양 의술도 쓰고 동양 의술도 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민간 의술도 해서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모든 의학 중에 좋은 치료법을 찾아서 병행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병도 보면 이제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 사실 지역마다 나무도 인종도 다르지 않습니까? 저 강원도 나무하고 부산 나무하고 겉은 똑같지만 속에는 다릅니다. 이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 나무에 있는 성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실제 어떤 풍토에 따라서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을 보면 다릅니다. 실제 여러분 경기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하고 다릅니다. 겉모습은 같은 것 같아도 이와 같이 이제 다 뿌리가 있는 거죠. 나무를 잘라내도 이제 뿌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병도 뿌리가 있다는 게죠. 뿌리가 있는데 대개 서양의학 같은 경우는 어떤 아픔이 있으면 그 증상만을 치료하지만 이제 이런 대체의학이나 동양의학은 오래 치료해 가지고 병의 뿌리까지도 치료하는 의학이다. 그러니까 이런 대체의학 같은 경우는 습관치료, 애절치료 또는 어떤 경건 이런 걸 해야 이제 뿌리가 이제 치료가 이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으로 요즘 인도 같은 데 가도 이제 이런 대체의학이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의학 이제 운동도 하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기는 서양의 대체요법과 치료효과 여러분 교재 24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 가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게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참고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린티, 녹차도 나와 있고 넨달리안, 민들레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늘, 버독, 우엉이죠, 우엉. 그 다음에 브로멜라인, 그 다음에 스피루리나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들도 다 알로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개만 내가 여기다가 지금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실제 우리 주위의 모든 풀과 나무는 약초들입니다. 그러니까 알면 약초고 모르면 이제 잡초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약초도 되고 공부 않고 모르면 그냥 잡초로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게지요. 우리는 이 지구의 소풍원자로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건강은 내 자신의 책임입니다. 21세기에 가면서 21세기의 특징이 가상사회 아닙니까? 가상사회로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건강에 대하여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자기 몸을 관리하며 스스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대해 전통과 현대의 모든 보건 지식과 의학 지식을 총망라해서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